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곽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이제 딥러닝 개요와 그리고 활용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딥러닝의 개념과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딥러닝의 종류, 그리고 활용 사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딥러닝이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하는 그 함수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 과정의 구조가 이렇게 딥한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딥러닝인데, 전체적인 개념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경망이라는 뉴럴 네트워크 부분인데, 수학적으로는 이제 파라미터가 결정되지 않은 함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사람이 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결정하는 과정을 그 딥러닝의 트레이닝,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인풋 값과 아웃풋 값, 시세 이제 쌍을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영상의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이 무엇인지의 정답 라벨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양이 사진을 이제 수천 장, 수만 장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고양이다라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고양이의 특성을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제 딥러닝의 학습 과정이고요. 비슷하게 이제 그 머쉬룸, 토마토의 사진들이 이렇게 각각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학습된 결과가 이제는 요것은 수학적으로 함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요 함수는 고양이라는 이제 결과값을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학습 데이터에 있지 않은 새로운 고양이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고양이의 특성을 이 부분에서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귀가 뾰족하고 눈이 어떤 그 간격으로 있고 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아마도 이 신경망 안에서 학습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고양이 사진과 새로운 토마토 사진이 들어오더라도 그 특징이 잘 부합을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올바른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그 딥러닝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큰 범위 중에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기술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1950년대부터 사용이 되었던 오래된 기술이고, 그 중에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한 1980년대부터 새롭게 이제 제시된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이고, 또 딥러닝은 기계학습 중에서 또 새로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인공지능은 사실은 요 딥러닝을 대부분 의미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 195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서 IBM에서 개발한 이제 체스 프로그램인 딥블루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것은 그 체스의 규칙을 사람이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체스의 룰을 잘 파악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스의 경우는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프로그램이 연산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과 겨루어서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기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는 예전에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룰 베이스드로는 구현하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딥러닝, 그래서 이제 기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법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계 학습은 기존에 이렇게 룰 베이스드 기반의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알고리즘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완성해 나간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메일에 그 스팸 이메일을 걸러내는 것을 어떤 단어가 들어가거나 어떤 규칙이 있다고 단정지어 버리면은 계속 그거에 제외되는 새로운 패턴의 이제 스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룰 기반으로는 이 스팸 메일을 정확히 걸러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양한 스팸의 패턴을 컴퓨터가 학습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스팸 필터가 특징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그 재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스팸을 걸러내는 사례가 기계 학습으로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딥러닝은 그러면은 기계 학습과 무엇이 다르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학습을 하는 신경망의 구조가 여러 개의 신경망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구조가 매우 딥해 보인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딥러닝이 이론적으로는 이미 예전부터 제시가 됐었는데 그것을 학습시키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레이어를 여러 개를 학습시키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수학적인 최적화 알고리즘,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GPU의 프로세서 성능이 가능하게 되어서 비로소 이제 딥러닝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세 가지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사실 195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오래된 기술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머신러닝, 기계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것은 1980년대에 제한이 됐고 사실 지금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고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인공지능이 이제 뭐 사람의 성능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요 딥러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1910년부터 비로소 이제 그 성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학습, 그러니까 딥러닝을 포함한 기계학습의 이제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의 정답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정답을 가르쳐주고 학습을 하는 지도학습, 그리고 정답이 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지금 그 어떤 보상이라는 개념을 간접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지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개선을 시켜 나가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그 지도학습은 이제 맨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그 입력값과 출력값의 정답 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학습 방법이고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클래스를 분류를 한다든지 어떤 연속된 값을 예측을 하는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은 그 입력값만 이제 주고 그 학습을 하는 기법인데요. 당연히 이제 그 출력값이 없기 때문에 그 입력값 데이터들의 어떤 분포를 잘 파악을 하고 어떤 기준에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차원을 좀 축소하는데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고가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는데, 딱히 이제 정답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면은, 잘 하고 있다라는 그 점수가 이제 보상의 개념이 돼서, 게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모델은, 이렇게 동그라미와 네모 두 가지, 종류를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경계면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동그라미, 이쪽은 네모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제 이미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양이의 이미지, 토마토의 이미지, 버섯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것에 추상적이지만 어떤 그 다차원의 특성 벡터 공간에서 경계면을 찾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특성 벡터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고양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은 이제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연속된 그 범위 안에 출력값을 예측을 하는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값의 데이터가 이러한 직선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y값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는지 정답은 주어지지 않지만 학습해 보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군집으로 나누면은 적당하다라는 클러스터드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은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나를 포함한 어떤 환경이 상태가 나의 액션으로 의해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을 잘 했나 못했나 하는 리월드를 이제 주게 됩니다. 게임의 벽돌기기 같은 경우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액션을 했을 때 공이 어떤 벽돌을 깼다, 못 깼다라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깼을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반복해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벽돌을 깨는 것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배워 나가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계 학습 분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와 X가 이렇게 분포해 있을 때 이 두 개를 나누는 직선 하나를 직선으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누구나 쉽게 요 사이에 직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나누기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기법은 이제 2차원의 데이터에 새로운 한 차원의 변수를 추가를 해서 예를 들면 중심에서부터 이제 점들의 거리에 비례하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이제 3차원 데이터가 되고요. 3차원 공간에서의 평면으로 이 두 개의 군집을 잘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을 다시 2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이런 이제 원이 되는데, 이러한 원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러한 새로운 변수를 찾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매우 이제 힘든, 연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사람 뇌의 뉴런의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여러 개의 인풋 값을 받아서 그게 일정한 임계 값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그 출력 값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그 인공신경망이 이제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입력값 여러 개를 받아서 이제 합한 값이 어떤 임계 값을 넘어가면은 이제 값을 1로 내뱉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으로 내뱉는 이러한 구조를 펄셉트론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이러한 펄셉트론의 을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해서 전체의 신경망을 구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망의 구조가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단층 신경망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러한 단층 신경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이러한 신경망의 층이 여러 개일 때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차이는 이런 층이 여러 개이면은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좀 단계를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 초기의 레이어에서는 이제 직선이나 이제 그 픽션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하고 이제 중간에는 눈, 코, 입 같은 이제 이미지의 부분의 특성을 이제 그 학습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특징들을 분석을 해서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 학습과 딥러닝의 차이가 그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둘 다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는 것은 동일한데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뭘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기계 학습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자동차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사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그 이러한 바퀴가 있고 창문이 있고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이제 기준을 뽑아내고 그럼 바퀴가 과연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떤 거리로 돼야 되는지를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자동차를 구분할 때 어떤 특징을 사용하는지조차도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을 정의를 하는 것조차도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개입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한 예시를 들어보면요, 아까 이제 그 점들을 안쪽 점과 바깥쪽 점을 구분하는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비교적 적은 개수의 뉴런으로 이렇게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 회오리 모양의 데이터를 구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런의 개수와 뉴런의 그 레이어의 개수를 늘리면은 요것처럼 복잡한 구조의 데이터도 잘 구분해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신경망의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이 단수를 엄청나게 무조건 많이 늘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그 레이어가 이제 많아질수록 학습이 또 어려워지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적의 레이어 개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머신러닝은 이제 히든 레이어 개수가 이제 하나고 딥러닝은 그게 이제 여러 개다. 그리고 머신러닝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제 차원 축소와 변수 선택의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전문가의 분석과 선택에 의존을 합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그 고차원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에 사용을 하고, 그 정보 손실과 전문가의 그 개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높은 예측 정확도를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차원 비선형 데이터에는 딥러닝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에서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딥러닝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크게 신경망 구조를 MLP, CNN, RNN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MLP는 그 모든 레이어 그 층의 사이에서 가능한 모든 연결고리를 다 고려하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모델이고, 또 반대로 그 연결고리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 계산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CNN은 그 모든 연결고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분만 고려를 하겠다는 개념인데요. 특히 이제 이미지의 경우에 그 100 x 100 픽셀만 해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10,000차원이라는 매우 고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연결고리를 고려하기에는 연산량이 매우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의 특성상 그 일부분의 특징이 몰려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 위치의 주변 데이터만 가지고 히든 레이어 값을 결정을 하자.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컨볼루셔널 연산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컨볼루셔널 그 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 학습 효율을 매우 크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RNN은 이제 시계열 같은 데이터에 적합한데요. 한 레이어 안에서 그의 그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인풋 레이어가 이제 시간에 관련된 서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된 데이터라고 할 때 중간에 히든 레이어도 서로 상관관계가 한쪽 방향으로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의 이제 모델입니다. 이제 MLP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이제 약자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연결고리를 다 고려하는 모델이고요. 그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건 시계열 데이터건 모두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고차원의 이미지 데이터는 이쪽의 잔디의 특성은 이 전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 주변의 픽셀들로 결정이 된다라는 어떤 영상의 특징을 반영해서 요 근처의 데이터만 가지고 다음 레이어를 결정하자, 이러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상 데이터 분석에 이제 용이하고요. 각 층마다 이제 이제 기존 개념으로 보면은 이미지 필터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좀 더 샤프하게 하는 필터, 혹은 부드럽게 하는 필터, 이러한 다양한 필터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최적의 필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실제 얼굴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면은 초기 레이어에 이러한 직선, 중간에는 이렇게 눈, 코, 입, 그리고 마지막엔 얼굴 전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요. 비슷하게 자동차도 초기에는 직선, 그리고 이제 바퀴,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적인 이제 모양, 이런 단계별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전체의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 전체가 이제 무엇이냐 판단하는 것을 이제 분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물이 한 이미지에 같이 있을 때 어디가 무엇인지 찾는 문제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고양이다, 여기 부분이 강아지다, 이렇게 그 위치와 분류를 하는 문제로 세분화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디텍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경계면을 이렇게 사물의 경계면을 따라서 분할을 하는 것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CNN을 기반으로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예시를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거미로 예측을 하는 모델이 거미 1 확률을 이제 내뱉게 되고요. 가장 높은 확률을 이제 정답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십의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텍션은 이제 요 부분은 그 말일 확률이 얼마, 요 부분은 사람일 확률이 얼마,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디텍션을 이제 동영상의 맵 프레임에 적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검출이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 예시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놓치는 것들도 물론 있는데 실시간으로 꽤나 빠르게 다양한 사물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영역 분할의 이제 결과인데요. 그 영역 분할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자전거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에 이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자전거로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는데, 이제 딥러닝은 그런 것도 잘 판단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RNN의 도식도인데요. 이제 아까 보신 그림을 이렇게 회전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입력 변수가 되고, 그리고 요게 그 다음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의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력 값을 이렇게 주면은 그것들을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값을 패스해 줘서 결국 요것은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그 함수가 신경망 구조가 되고요. 이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과 뒤 순서가 이제 중요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그 언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HELL이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나열이 되면은 다음에는 아마도 O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헬로라는 단어를 완성하는 그러한 예측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월별 항공 승객 수를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마다 그 월별마다 어떤 트렌드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계절별 특성 또 이제 전체적인 증가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잘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간이라고 하는 그 생성적 적대 신경망인데요.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이미지가 뭐다, 이 안에 어디가 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모델이었는데, 간은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이 간은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서로 경쟁을 시켜서 점점점 이 가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얼룩말을 그냥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말을 얼룩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장에 해당되는 그 꽃을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얼굴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술 수준이 요것은 2015년, 요건 17년, 요 19년에 기법으로 만들어낸 얼굴입니다. 그래서 15년만 해도 누가 봐도 좀 이렇게 그 합성한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모델은 진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진짜 사진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제 딥러닝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학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작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도메인의 커다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참조해서 작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용을 하는 이것을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소량 데이터의 극복 방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증분 학습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을지언정 점점점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딥러닝이 그 예측은 잘 하는데 이제 설명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그 목표를 세워서 이제 연구를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법들 중에서 정확도와 설명 가능성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딥러닝은 설명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반면에 정확도는 제일 높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이제 머신러닝 기법인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설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에 정확도가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의 정확도는 유지한 채 설명 가능성을 이제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드 캠이라는 것인데 어떤 이미지에 두 가지 사물이 있을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강아지로 예측했을 때는 어디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했고 고양이로 예측했을 때는 어디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그 판단 근거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래드 캠 기법이 있는데 이제 요것을 보면은 이 하나의 이미지 안에 고양이와 개가 있을 때 어떤 모델은 강아지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모델은 고양이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그 판단 근거를 이제 픽셀 위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모델이고요.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의료 데이터 분석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모델이 전통적인 이제 통계 기반의 분석 모델이 있는데 딥러닝도 최근에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분석 모델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분석 모델, 특히 이제 변수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모델은 이렇게 임시 예측 모델에 의존을 하고 그 분석 모델이 또다시 반복을 해서 예측 모델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예측과 분석 모델이 서로 이제 같이 정확도를 높여가는 반면에 딥러닝은 예측 모델이 일단 완성되고 그 완성된 예측 모델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분석 모델의 정확도도 이 예측 모델의 높은 정확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그 예측 모델의 편미분 값에 비례하는 것을 이제 중요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그 수치 그 해석적인 그 근사값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는데 이제 최근에 그 수치적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분석 정확도를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8이라는 예측을 했을 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픽셀들, 그리고 이제 3이라고 예측을 했을 때 중요한 픽셀들을 구분을 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의 중요한 픽셀에서 8의 중요한 픽셀을 빼면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마침 3과 같은 모양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유전자 분석에 또 분석을 이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딥러닝의 이제 기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응용 분야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응용 분야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영상, 그리고 음성, 그리고 이제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데이터를 많이 이제 다뤘고요. 반도체는 한 400개의 공정이 이렇게 로 이루어지는 매우 긴 공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수많은 다양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빠르게 찾아내고 원인을 빠르게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결함을 잘 찾는 문제, 그리고 그 결함의 종류를 잘 분류를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선폭의 두께를 잘 예측을 하거나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법, 그리고 두께를 잘 측정하는 기법, 혹은 예측하는 기법, 그리고 또 수율을 잘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쁜 수율에 대한 원인을 잘 분석하는 기법.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많은 그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에 뭐 디펙을 검출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CCTV 분석을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과 이제 유사한 사람을 이제 찾아내는, 그래서 이제 그 유사도를 수치적으로 뽑아내고 그 이제 찾아내는 이런 기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CPR을 하는 횟수를 뭐 카운트를 한다든지 동작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폐 CT 이미지를 가지고 환자인지 정상인지 판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의 그 진단을 하는데도 딥러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드름의 종류나 그 위치를 검출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얼굴의 다양한 특징들, 뭐 주름살, 뭐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고, 또 음성 인식, 그래서 이제 그 발화를 이제 하면은 그것을 이제 텍스트로 이제 바꿔주고, 또 이것은 이제 그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딥러닝으로 가능하고, 또 기존의 기법들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알렉사 같은 제품이 이미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검출하는 것은 이제 1915년도에 딥러닝으로 사용한 기법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딥러닝으로 사용했을 때 기존 법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작은 얼굴까지도 잘 검출하는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이 예를 들면은 이런 뭐 표정을 판단한다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 그 얼굴의 이제 손 동작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그 신체 골격의 위치를 분석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를 찍은 것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검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차의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어떻게 해야 게임을 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장문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진을 설명하는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진을 특정 화가의 확풍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장난감에도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파고의 딥러닝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의 특징점도 이렇게 그 18개의 작은 특징점 혹은 뭐 200개 가까이 되는 많은 특징점들을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얼굴에 이제 그 특징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각도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실시간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바라보는 방향을 예측을 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의 동작을 그 관절의 특징점들을 뽑아내서 사람의 동작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겹쳐 있어도 매우 잘 분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건 이제 동영상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그 손이 이제 누구 손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최근 딥러닝 기술은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도 팔과 다리가 이제 누구의 팔인지 손인지 잘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신체 특징점을 이용해서 무인 점포에 상품을 이렇게 구매했는지 아니면 보고선 다시 놓았는지를 그 판별하는 모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놓는다, 피킹업, 푸팅 이런 것을 자동으로 구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폭행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 예시고요. 이렇게 보라색 부분이 이제 폭행 장면을 자동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예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에 다양한 이제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이렇게 다양한 센서가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제 주행을 함에 있어서 앞에 있는 물건들이, 사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주행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 그 다른 것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자전거 같은 게 갑자기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들어갈 것인지 이러한 예측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0월에 그 무인 테스트,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고 비로소 이제 테스트가 처음 시도가 됐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는 이런 실험이 17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트럭, 그 미국의 그
실제로 이제 그 트럭으로 자율주행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버는 타 있고 제대로 운전하는지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자율주행을 지금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곡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응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멜로디, 코드, 리듬 같은 요소를 이제 나누어서 장르별로 작곡도 시도를 해봤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RNN 구조의 신경망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음을 하나를 딱 주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음악이 생성이 되는 그런 구조, 혹은 이제 첫 마디를 주면은 거기에 맞는 음악을 생성하는 구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곡 알고리즘도 가능하고, 또 이제 뉴스, 사람별로 선호하는 뉴스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제 그 뉴스를 보는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뉴스를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전통적인 이제 추천 엔진에 최근 딥러닝 기법을 같이 사용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처음에 그 강학습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이제 그 벽돌 깨기 게임인데요. 그 요걸 10분 동안 강학습으로 학습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성 없이 이제 그 깨다가 한 240분 정도 학습을 하면은 얘가 한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 위쪽의 벽돌을 한꺼번에 많이 깨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터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동안 강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게임 플레이 모습인데요.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벽돌을 깨는데 어떤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것은 이제 바둑 알파고를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학습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팔레시 네트워크와 이제 밸류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학습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요 이제 바둑은 이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목표로 한 게 이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보자 해서 그 딥마인드에서 2019년 10월에 스타크래프트의 이제 그랜드 마스터 레벨을 그 딥러닝이 달성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반에 어떤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그냥 그 어이없이 당해버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준비를 잘 하더라라는 이제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